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가 지금 미국에 굉장히 분노해 있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고 새로 취임한 총리도 이 반미 성향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캐나다 입장에서는 반미 성향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미국과 이 F-35 계약을 체결했죠. 그런데 우리 안 사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캐나다 전투기 사업 꽤 큰데 88대. 그래서 스웨덴, 그리고 프랑스 라팔, 그리고 한국의 KF-21까지 지금 급하게 캐나다 가서 그럼 우리 거 사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수호이-30 SM 전투기로 우크라이나의 미그-29를 격추했다. 장거리에서 격추했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게란2 자폭 드론을 픽업 트럭과 통합했어요. 그래서 발사 플랫폼을 확대했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F-16AM과 같은 기존의 4세대 전투기로는 러시아의 4.5세대 전투기와 대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크라이나군의 호소가 나온 직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최신 개량 버전인 수호이-30 SM 전투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공군 미그-29 전투기를 중거리 공대공 교전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4.5세대 전투기에 격추되기는 했지만 미그-29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력 전투기이자 다목적 전투기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그-29에 미국산 유도폭탄 SDB를 탑재해 투발하면서 높은 수준의 공중기동으로 적의 지대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프랑스, 이탈리아가 제공하는 샘프티 방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의문을 제기한 직후 이탈리아가 미사일 제공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탈리아 현지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지는 이탈리아 정부가 비축량 부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스터 미사일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 더는 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최소 20척 이상 대량으로 찍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054 B형 호위함의 선도함인 로허가 지난주부터 서해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고강도 성능평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함포 사격과 해상 제보급 등의 훈련이 실시됐는데 영상이 조작됐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타격 능력 극대화를 위해 게란2 자폭 드론의 간이 발사 시스템을 만들어 픽업 트럭에 통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트레일러 발사기에서만 발사할 수 있었던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많은 발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인 드론 공격이 더 용이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수호이-30 SM 그리고 미그-31이죠. 미그-31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을 투발하는 임무를 가지고 날아가고 그걸 수호이-30 SM이 엄호하는 이제 이런 엄호기로서 호위하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그-29가 200km 전방에 있었던 거예요. 조기 경보기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이 수호이-30 SM 자체 레이더로 탐지를 하고 자체 스스로 락온을 해서 미사일을 쐈다. 그 미사일은 R-37M 그러니까 400km 날아가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그거 쏴서 200km에서 쏴서 격추시켰다. 미그-29는 당연히 이 전투기들을 발견도 못했겠죠. 미그-29 레이더 해봐야 60에서 80km 밖에 못 보니까 여기 근데 200km 밖에서 보고 쏴버렸다. 네, 그래서 이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이런 전투기와 그게 아닌 전투기와는 뭐 차원이 다른 그런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미그-29가 한 대가 격추되는데 그 미그-29가 그래도 우리 잘 싸워 하고 또 영상을 공개했어요. 자, 이렇게 짧은 영상인데 보시면 뭐 폭탄 투두둑 떨어뜨리고 이렇게 확 뒤집어 가죠. 그래 이제 SDB 장거리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이거 네 발을 확 투하하고는 쫙
뒤집는데 배럴롤 기동, 우리 이렇게 기동 잘해 라고 하는데 이 배럴롤 기동이 뭐 대단히 어려운 기동 아니고 그냥 기본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미사일을 장거리 폭탄 투하했어요. 그리고는 확 뒤집는다는 것은 뒤집어서 이제 G 포스를 역으로 받으면 이 우리가 마이너스 G 상태에 들어가면 바이킹 같은 거 타면 밑으로 쑥 내려갈 때 그냥 어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서 내려가면은 그런 상황이 안 와요. 그래서 뒤집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하하고 장거리에서 투하하려면 고도가 일정 정도는 돼야 되니까 투하하고, 근데 고도가 된다는 것은 적의 레이더, 지상 레이더에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빨리 뒤집어서 밑으로 내려가서 저고도로 들어가서 적의 레이더 탐지 사각지대로 들어가서 쫙 가다가 이제 상승해서 빠져나오는 이제 이런 기동을 하는 건데 뭐 아주 기본인데 이거 했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 영상을 올려서 조금 민망하긴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주였어요. 우크라이나가 아니 지금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만들어서 준 이 샘티 이거 좀 신뢰성 문제 있다. 뭐 툭하면 수시로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또 툭하면 다운되고 뭐 그래서 좀 문제 있다라고 볼멘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탈리아가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비싼 걸 주면 그냥 고맙다고 받아 쓸 일이지 뭐 불평이 많냐. 이게 이탈리아 생각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그 장면이 된 거죠. 그럼 니네 안 줘.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이 뭐 지원 끊는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럴 일입니까? 그래서 핑계는 재고가 부족해서 못 준다 라고 핑계를 대는데, 그런데 이 아스터, 여기에 들어간 아스터 30 미사일을 생산하는 이 유로셈, 여기는 지금 이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갔다. 아니, 대량 양산 체제로 들어갔는데 뭐가 재고가 없습니까? 그냥 우크라이나가 얄미워서 안 주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그동안 너무 3년 동안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러다가 스스로 자기 세뇌가 된 거죠. 우리가 유럽의 최선봉에 서서 우리의 피로 유럽을 대신 지켜주는 거야.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건데 유럽을 대신 지켜주는 거야. 여기에 지금 세뇌가 스스로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자, 중국의 054B 호위함, 054A 대량 생산했는데 또 054B 더 개량해서 또 덩치도 더 크게 키워서 20척 이상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실사격 훈련까지 이제 서해에서 하고 있으니 곧 실전 배치 들어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자, 픽업 트럭에 게란2, 그러니까 샤이드 136 자폭 드론이죠. 그거 싣고 픽업 트럭 확 달리면서 마치 항공모함이 쫙 30노트 이상으로 달리면서 이 전투기에게 맞바람을 받게 해줘서 양력을 더 받게 해서 이함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픽업 트럭이 달리면서, 원래는 가만히 서 있는 데서 로켓 모터로 그냥 쫙 쏩니다. 근데 로켓 아깝죠. 그러니까 야, 픽업 트럭 니들이 그냥 달려 해서 달려서 로켓을 아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속도를 봐서 쭉 하면서 프로펠러를 돌려 이륙을 하는 이런 샤히드 136 게란2를 테스트했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발사 플랫폼도 더 확대되고 비용도 더 줄었다라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캐나다가 F-35 전투기 도입 사업을 전면 취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세계 전투기 메이커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가 캐나다 정부와 접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 조치로 미국산 무기 구매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캐나다의 F-35 계약 취소에 대비해 캐나다 정부의 플랜 B 제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캐나다 정부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는 국가는 한국과 스웨덴, 프랑스 등인데요. 한국은 지난 3월 5일부터 6일 정부와 업체 대표단을 캐나다에 보내 항공기와 잠수함, 포병무기 패키지 판매를 제안했고, 스웨덴과 프랑스는 전투기 수출을 논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웨덴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스 39EF 그리펜 NG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해당 모델은 캐나다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 F-35A에 패했던 모델이지만 캐나다가
직접 기종평가 작업을 수행했던 만큼 캐나다가 가장 잘 아는 전투기라는 것이 사브 측의 설명입니다. 이와 별개로 프랑스 정부 역시 캐나다의 라팔을 제안 중인데요.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F-35 대안을 생각하는 나라라면 라팔을, 패트리어스의 대안을 생각하는 나라라면 샘프티를 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2023년 미화 132억 달러에 88대의 F-35A 블록 4 모델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이 가운데 초도분으로 16대를 우선 발주한 바 있는데요. 캐나다는 현재 운용 중인 60대의 CF-18A와 25대의 CF-18B를 F-35A 88대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캐나다가 F-35 구매를 취소하고 제3국의 신형 전투기 조달을 시도할 경우 유럽 각국의 미국산 전투기 구매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캐나다 전투기 사업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캐나다가 88대의 F-35를 사는데 그 중에서 16대 긴급 초도 도입하려고 먼저 계약을 하고 비용도 상당 비용을 지출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초도기는 나왔어요. 나와서 지금 미국에 있고 그 운용 교육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또 정비사들이 미국 가서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진척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받으니까 취소해버리겠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 그게 또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거 사야지. 자, 이러면서 우리 한국도 그 종합 패키지,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금 전차 레오파르트 2A4 아주 오래된 거 쓰고 있으니까 전차도 바꿔야 되죠. 그리고 이 M777 견인포 있었는데 그 우크라이나 다 주다 보니까 포도 없죠. 그러니까 자주포, 기왕 사는 거 자주포, 우리 K9. 자, 이런 거. 또 다른 장 로켓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무, 자, 이런 거. 이렇게 논의되고 있던 중에 또 잠수함 사업도 하죠. 잠수함. 자, 이제 공군까지 들어왔어요. KF-21도 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종합 패키지로 제안을 하는데 종합 패키지는 패키지고 스웨덴은 그리펜 우리가 이렇게 도색까지 이렇게 물론 CG 해서 멋지게 해줬잖아.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F-35를 선정하기 전에 이렇게 그리펜 NG가 또 그 경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공군은 이미 그리펜 NG에 대한 정보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험평가 했으니까. 그럼 선정만 하면 우리 바로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스웨덴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그래도 라팔이지 라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 그리펜 NG 같은 경우도 미국산 F414 엔진이고 우리 한국의 KF-21도 미국산 F414 엔진인데 아니 미국이 지금 F-35 이만큼 지금 생산해놓고 막 진행되는데 우리 안 사! 하고 끊는 그 캐나다에 뭐가 좋다고 엔진 납품해 주겠냐. 그러니까 그 한국산 전투기, 스웨덴산 전투기는 다 미국산 엔진을 쓰니까 미국이 이해를 안 내주면 팔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으로 또 자유로운 또 퀘벡, 또 프랑스하고 또 있잖아. 그러니까 이 라팔 사라니까 자, 이렇게 판촉을 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여기 너무 깊숙이 개입됐으면 되는 건 안 좋겠다. 왜? 그래도 F-35를 끊을 수가 있을까? 끊는다면 캐나다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자주국방 해야 되는데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입니까? 미국보다 면적이 더 넓은.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펼쳐놔서 캐나다 여기 있고 러시아 여기 있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지구 딱 오므려 보면 캐나다 바로 건너편에 러시아 있어요.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방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북미 방공사령부죠. 노라드. 거기에서 캐나다 공군까지 같이 통제해주고 이 넓은 나라에 전투기 달랑 100대도 안 되는 거 운용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빠지면 자주국방 해야 되면 지금 뭐 88대가 아니라 880대를 사야 되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근데 인구 3천년 만에 뭐 880대 어떻게 사겠습니까? 턱도 없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이 안보 의존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장이 나올 뿐이고 검토만 할 뿐이지 실제 행동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깊이 담그지는 마라. 괜히 미운 털 박혀서 문제 생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